우리 손자 얼굴이 왜 이런가? 훈련 중 다쳤습니다, 할머니. 특전사의 자부심을 안고 입대했지만 군기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서 영혼까지 짓밟힌 23 청년. 첫 휴가날 손자의 광대뼈에 새겨진 시퍼런 멍자국을 본 순간 지팡이 짚은 노인의 눈빛이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변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령관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 이 할머니가 단신으로 위병소를 밟는 순간 견고했던 부대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전화 한 통, 4분 만에 혼비백산 달려온 준장, 그리고 예고되는 거대한 폭풍, 썩어 빠진 부대를 뿌리째 뒤흔들 할머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강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부대 전체를 뒤집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특전사 707여단 훈련장.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하사,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선임 김태성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재 하사, 23살, 입대 6개월 차, 장애물을 넘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가 엎드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뒤통수에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헬멧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냐? 특전사가 이따위로 움직여? 김태성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군화발이 민재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민재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김태성 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 중사가 민재를 훈련장 중앙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너희들 잘 봐라. 특전사에서 이렇게 처지면 어떻게 되는지. 퍽퍽. 주먹이 얼굴에 꽂혔습니다. 광대뼈, 턱선, 코끝. 민재는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면 더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군기가 뭔지 알아? 김태성 중사가 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답 안 해? 예, 압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입구에 오재문 중위가 나타났습니다. 소대장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소대장님이 보셨으니 멈춰주시겠지. 하지만 오재문 중위는 그저 지나갔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성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맞지? 소대장님도 아무 말 안 하시잖아. 이게 군대야. 마지막 한 대가 민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멈췄습니다. 다음부턴 똑바로 해. 김태성 중사가 돌아서며 던진 말.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 묻은 입술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사실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 민재는 행정실에서 장비 점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임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사님, 이것도 정리해야 합니까? 훈련비 집행 내역서였습니다. 민재가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특수훈련 장비 구매 마이너스 500만 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새 장비 받은 거 있었나? 후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성 중사였습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중사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보는 거야? 아, 장비 구매 서류인데 좀 이상해서요. 김태성 중사가 성큼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내가 볼 필요 없어. 나가.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재와 후임이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김태성 중사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소한 실수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기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민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본 그 서류가 오재문 중위와 김태성 중사의 횡령 증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훈련이 끝나고 민재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얼굴 한쪽이 부어올랐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이상훈 군의관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재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상훈 대위가 민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훈련 중에 다친 겁니까? 예.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훈 대위가 펠라이트로 눈을 비추고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광대뼈, 턱선, 옆구리.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상의 벗어보세요. 민재가 천천히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옆구리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군화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상훈 대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사님, 이건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타박상입니다. 누가 때린 겁니까?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재문 중이었습니다. 군의관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이상훈 대위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새어 들어왔습니다. 대위님, 이번 거는 그냥 훈련 사고로 처리해 주십시오. 오재문 중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위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면 부대 전체가 난리 납니다. 대위님도 아시잖습니까? 그래도 대위님 진급심사 고지죠? 이런 일로 부대 이미지 나빠지면 대위님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민재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상훈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훈련 중 장애물에 부딪힌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예.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훈 대위가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의 손도 떨렸습니다. 파스 붙이고 이틀 정도 쉬세요. 그리고 이상훈 대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의무실을 나서며 민재는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병역 내 폭력 신고하세요. 그 아래 적힌 전화번호.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 할머니 서정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민재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환한 미소.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손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광대뼈 아래 희미하게 번진 노란빛, 턱선을 따라 남은 푸른 자국. 화장으로 덮으려 했지만 햇빛 아래선 다 보였습니다. 훈련 중에 장애물 넘다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무 먼저, 너무 빠르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얼굴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이 정말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선임들도 잘해주시고요. 부대밥도 맛있고 동기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전사 훈련이 원래 이렇게 빡센 거래요. 다들 이렇게 버텨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차린 밥상 앞, 민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을 떠먹을 때마다, 턱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 한쪽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으렴. 할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밤, 민재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이불, 오랜만에 편안한 어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신음소리,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가 민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그만. 이를 악물며 중얼거리는 소리. 잠결에 몸부림치는 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이불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재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상의가 흘러내렸습니다. 옆구리, 어깨, 목덜미, 온몸에 남은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주 깊게 손가락이 상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훈련 상처가 아니다.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자거라.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손자의 상처를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새벽, 할머니가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 저장된 번호 하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작은 목소리.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민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부대 간다. 할머니, 안 됩니다. 괜찮지 않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시간 후, 특전사 707여단 정문 앞, 위병소에서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면회이십니까? 이 아이 소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간인은 부대 출입이 불가합니다. 병장이 매뉴얼대로 답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어르신, 규정상 안 됩니다. 위병소 안에서 상병이 나왔습니다. 민재를 알아봤습니다. 민재 하사님? 휴가 아니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소대장을 불러주십시오. 상병이 할머니를 훑어봤습니다. 지팡이 짚은 노인, 구분 등
어르신, 여기는 특전사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휴가 끝나고 복귀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상병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땅에 짚었습니다. 이 부대 지휘관을 불러주십시오. 지휘관님을 왜 부릅니까? 상병이 비웃었습니다. 위병소에서 병사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야, 민재 하사 할머니 오셨네. 휴가 중에 무슨 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병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자를 부르시겠습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선택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이 한숨을 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위병소입니다. 민간인이 지휘관님 면담 요청. 예. 무전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 헌병 부르고 돌려보내. 어르신, 헌병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뭐야, 신고하려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전화기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신고하시게요? 112 누르시면 경찰 오는데 민폐만 끼치십니다. 상병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재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만 가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 할머니가 손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봤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헌병 2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헌병이 상황을 파악하며 다가왔습니다. 상병이 설명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계속 지휘관님 만나겠다고 우기십니다. 헌병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부대 규정상 민간인 출입은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의 대답. 헌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불응하시면 강제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십시오. 할머니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헌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뭔 일이야? 민재 하사 할머니가 난리치심. 에휴, 저러니까 군대에서 당하지. 속닥거림. 민재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전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 서정욱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봤습니다.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헌병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누구한테 전화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이 묘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안쪽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급정거. 차에서 한 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어깨에 별 하나. 준장이었습니다. 특수작전 여단장. 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수작전 여단장 박진수 준장. 군복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것입니다.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단장님? 왜 여기? 준장은 병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만 봤습니다. 그리고 거수경례. 예비역 육군 중장님 박진수 준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중장? 병사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헌병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병은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박준장. 평온한 목소리.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준장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제 손자 일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준장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에 멍, 부은 광대뼈.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훈련 중 다쳤답니다. 할머니의 말. 준장이 민재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준장이 삼켰습니다. 중장님, 이 아이 소대장을 부르십시오. 예.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단장이다. 오재문 중이 지금 당장 정문으로 나와라. 명령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중장, 예비역이라 해도 군 최고위 계급. 저 할머니가. 상병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헌병은 차렷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분 후 오재문 중위가 뛰어왔습니다. 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준장이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분께서 내 소대 정민재 하사보호자시다. 오재문 중위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아, 예. 어색한 경례. 할머니가 오재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손자 얼굴에 난 상처. 훈련 중 다친 겁니까? 오재문 중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특전사 훈련하다 보면 그 정도 멍은 흔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흔하다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제 손자가 밤마다 이를 갈며 우는 것도 특전사 전통입니까? 오재문 중위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중장님, 그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할머니의 눈빛, 칼날 같았습니다. 준장이 오재문을 봤습니다. 중위 대기. 예. 오재문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단 작전 참모, 즉시 본부로. 30초 후 대령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정민재 하사, 지금부터 보호 조치한다. 격리 숙소로 이동. 예.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따라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 참모를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보는 눈빛, 불안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장이 오재문 중위를 봤습니다. 중위, 정민재 하사 관련 모든 기록 제출.
예. 하지만 여단장님, 이건 정말 훈련 중. 닥쳐.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재문 중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손자 중대, 전원 대기 조치하십시오. 중장님, 전중대를요? 준장이 놀랐습니다. 예. 그럼 작전에 차질이. 제가 군사령관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준장이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특전 3중대, 전원 막사대기, 외출 외박 전면 금지,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 여단장님? 갑자기 왜? 명령이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중대 전체 대기라고? 민재 하사 때문이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재문 중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장님, 오해이십니다. 정말 훈련 중 장애물에. 중위. 할머니가 글을 봤습니다. 의무 기록 보셨습니까? 예. 타박상 위치, 각도, 깊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군화 자국이 왜 옆구리에 있습니까? 그건 장애물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면. 할머니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왜 주먹 크기 멍이 광대뼈에 있습니까? 오재문 중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40년 군인이었습니다. 맞은 상처와 부딪힌 상처 정도는 압니다. 오재문 중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위, 대기실로 가. 여단장님, 지금은 내 말 들어. 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재문 중위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헌병 2명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준장을 받습니다. 국방부 감찰 요청하겠습니다. 중장님, 그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입니까? 예비역 육군 중장 서정옥입니다. 특전사 707여단 긴급 감찰 요청합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안에 도착한답니다. 준장이 땀을 닦았습니다. 부대가 멈췄습니다. 2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정장 차림,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 대령 계급장, 감찰실장 최동혁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거수경내, 서정옥 중장님, 최동혁 대령 도착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최 대령. 중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동혁 대령. 10년 전 할머니 밑에서 작전 참모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장이 그들을 봤습니다. 감찰실장님, 이쪽으로. 박 준장. 최동혁 대령이 준장을 봤습니다. 이번 건 제대로 합니다. 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감찰팀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모습. 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감찰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의무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민재 하사 진료 기록. 훈련 중 장애물 충돌로 인한 타박상. 이상훈 군의관의 서명. 최동혁 대령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상처 사진. 광대뼈,
턱선, 옆구리. 이게 장애물 충돌입니까? 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군의관 불러오십시오. 10분 후 이상훈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최동혁 대령이 의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 기록 대위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예. 정말 훈련 사고입니까? 이상훈 대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 대위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상훈 대위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 명백한 폭행 흔적이었습니다. 왜 사고로 기록했습니까? 소대장이 압박했습니다.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급심사를 언급하며 덮으라고. 이상훈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찰팀원이 기록했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합니까? 훈련장 CCTV는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고장? 예. 한 달 전부터. 정비 기록은 없습니다. 최동혁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녹취는? 훈련 중 녹취는 하지 않습니다. 증언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불러오십시오.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불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대기실에서 증언이 쌓였습니다. 맞은 거 맞습니다. 김태성 중사가 때렸습니다. 소대장님이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인지, 누가 말할 것인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찰 이틀째 회의실에 서류가 쌓였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훈련비 집행 내역서, 특전 훈련 장비 구매 500만 원. 하지만 실제 구매액은 2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 오재문 중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소액으로 나뉘어 6개월간 총 1,800만 원. 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감찰팀원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급 청탁 정황. 김태성 중사 상사 진급 대상자. 오재문 중위가 인사과에 압박한 녹취. 인사 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중대장 박철민 소령의 진술서. 소대 내부 문제로 판단. 소대장에게 자체 처리 지시. 가혹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했습니다. 대대장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훈련비 집행. 의심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류가 계속 쌓였습니다. 소대장, 중대장, 선임 하사들 한 명씩 격리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병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중대장까지 격리되었다는 소문. 부대 해체설까지 돌았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번졌습니다. 김태성 중사가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민재의 상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성 중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추가 질문. 다른 병사들도 때렸냐는 물음. 대답은 나왔습니다. 12명. 6개월간 12명을 폭행했습니다. 감찰팀원이 차례로 기록했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훈련 중단, 외출 금지, 전 병력 대기, 식당에서, 막사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봤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누가 더 말할 것인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썩은 고리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가혹행위, 횡령, 인사비리, 조직적 은폐, 특전사 707여단의 어둠이 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감찰은 계속되었습니다. 격리 숙소, 민재는 창문 너머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막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가져온 병사, 쟁반을 내려놓고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하사님, 부대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대장님까지 조사받으신대요. 다들 하사님 때문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회수당했습니다. 외부 연락 차단.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 내가 참았어야 했나?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부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동기들도 대기 중입니다. 선임들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하사 때문에 훈련도 못하고 우리까지 왜 조사받아야 돼? 그냥 참지. 왜 할머니를 불러와? 민재는 문 뒤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감찰팀원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재 하사, 추가 증언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사실, 최동혁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사님, 김태성 중사의 폭행 몇 회 정도였습니까? 10번. 아니, 그 이상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민재가 망설였습니다. 동기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맞았던 후임들.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그들도 조사받습니다. 그들도 부대에서 왕따 당합니다. 자신처럼. 하사님, 최동혁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격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문제를 키운 걸까? 그냥 참았어야 했나? 창밖,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피해자였지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격리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앉아라. 할머니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저 때문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재야. 예. 너한테 선택권을 주마. 민재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저녁. 지금 당장 군대를 나갈 수 있다. 둘째, 전출.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다. 셋째, 잔류. 여기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세 가지 길. 민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다. 어떤 선택이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가장 쉬운 길.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출, 새로운 시작,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잔류, 가장 힘든 길, 부대 내 시선, 동기들의 외면,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시간을 줄게.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라.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이런 일 없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 짧은 대답.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 막사, 부대, 자신이 꿈꿔왔던 특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세 가지 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전출, 잔류, 선택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령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특전사에 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그곳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자부심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안 맞을까?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두고 간 것, 세 가지 선택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전출, 잔류. 손이 펜을 집었습니다. 저녁에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동기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이병 시절 같이 맞았던 후임, 겁먹은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하사님, 저도 언젠간 괜찮아지겠죠? 그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괜찮지 않았으니까. 민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병사 한 명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 사람도 자신처럼 버티고 있는 걸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다음은 다른 사람이 당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김태성 중사는 12명을 때렸습니다. 자신 전에도 자신 후에도 계속 누군가를 때렸을 것입니다. 민재가 없었다면,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재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잔류에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감찰실로 향했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민재가 들어갔습니다. 대령님, 하사님 무슨 일입니까?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식 증언하겠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부대에 남으시겠습니까? 예.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동혁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경례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일주일 후 군사법원 법정안은 숙연했습니다. 피고인석에 4명이 앉았습니다. 오재문 중위, 박철민 소령, 김태성 중사, 그리고 선임 하사 2명,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전원 기립,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 발표, 가혹행위 12건, 훈련비 횡령 1,800만 원, 인사비리, 조직적 은폐, 오재문 중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철민 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성 중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증인 호출, 첫 번째 증인, 정민재 하사, 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까? 예.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 중사가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몇 회입니까? 정확히는 13번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김태성 중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오재문 중위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오재문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헌병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 이상훈 군의관 대위,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인 오재문 중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진급심사를 언급하며 부대 이미지를 위해 덮으라고. 이상훈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증인, 네 번째 증인,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폭행, 모욕, 공포. 방청석에 앉은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 있습니까? 김태성 중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군기를 바로잡는다고. 피고인, 재판장이 끊었습니다. 그것은 군기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김태성 중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오재문 중위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최종 판결, 오재문 중위, 군기문란, 직권남용, 횡령, 징역 2년, 박철민 소령, 직무유기, 은폐, 징역 1년 6개월, 김태성 중사, 폭행, 가혹행위, 징역 3년, 선임 하사들, 징역 1년,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탕,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오재문 중위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재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민재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1년 후 특전사 707여단 신병교육대 정민재 하사는 교관으로 서 있었습니다. 앞에 20명의 신병들, 긴장한 얼굴, 떨리는 눈빛. 민재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전사는 강해야 합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고 신병들을 봤습니다. 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신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신병이 대답했습니다. 남보다 세게 치는 겁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민재는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강함은 동료를 지키는 겁니다. 신병들이 민재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특전사가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물 넘기, 체력 훈련, 신병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지나쳤습니다. 민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전원 정지. 신병들이 멈췄습니다. 민재가 넘어진 신병을 가리켰습니다. 저 동료를 두고 가는 겁니까? 신병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특전사는 혼자 강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강한 겁니다. 한 명이 달려가 넘어진 신병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 명이 어깨를 받쳤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신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교관님도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민재는 신병을 봤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민재는 교관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곳,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곳, 지금은 신병들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 새로운 규정, 폭력 신고 시스템, 상담 제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시골집 마루에서 할머니의 미소. 민재도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통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신병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특전사가 무엇인지. 주말 휴가. 민재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할머니.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할머니가 차린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으렴. 예.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턱을 움직일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멍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신병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겠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할머니가 손자를 봤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야. 예. 강한 군인이 뭔지 아느냐? 민재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남을 짓밟는 놈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지켜내는 놈이다. 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넌 그런 군인이 되었다.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예.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민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훈련장이 있는 방향, 부대가 있는 방향, 내일이면 돌아갈 곳.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 강함의 의미, 군인의 의미, 그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신음 없이, 이를 갈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조용한 시골밤,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손자의 방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거라. 작은 중얼거림.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자에게도, 부대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